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XRP 커뮤니티에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뉴스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Expert says only 1% will be able to afford XRP soon 하면서 here is why 하면서 슈퍼 인플레이션서부터 XRP가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사치품으로 될 수 있다. 왜냐? 가격은 오르지만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현재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XRP를 팔면서 희소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성 아티클이 나오면서 XRP 홀더들은 우리 곧 부자 되겠네 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딱 봐도 약간 아메리칸스럽게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마켓 할 것 없이 4월 2일서부터 트럼프가 관세 전쟁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could break the global economic 하면서 모든 글로벌 이코노믹을 진짜 어떻게 쉐이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주목한 거는 플로리다 선거 결과와 위스콘신 이제 저지 판사 결과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판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트럼프가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오늘 꼭 찾아가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또 나온 건 이거죠. 트럼프의 실세라고 불리는 에릭 트럼프가 이 폭스뉴스 이제 비즈니스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There's not a single thing those banks can be done cheaper. 디뱅킹 당했잖아요. 트럼프라는 이름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치인이라서 트럼프가의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거나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록체인을 찾았고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니까 민코인서부터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도 하고요. 거기에다 ETF까지 출연하는 트럼프가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불안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에 맞는 거는 XRP밖에 없다라고 해서 XRP 커뮤니티에서 에릭 트럼프가 얘기한 이제 언급은 XRP다라고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이제 호재성으로서 기분 좋은 호재성이죠. 이게 가격을 견인하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와의 충분한 관계성이 있다라는 걸로 점점 커뮤니티 사이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XRP가 1% 정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 마지노선이 사실 2불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2불 올라가면서 2.5불 정도에서 2.6불이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호재성, 특히 요번에 청문회를 비롯해서 폴 애킨슨 임명서부터 청문회 이제 막 끝났죠. 뿐만 아니라 청문회 계속 열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서부터 코인에 대한 것들, 이 이코노믹 토크네제이션에 대해서 듣는 청문회가 4월 9일인가요? 이제 되어 있고 또한 SEC에서도 TF를 통해서 어라운드 테이블 조만간 4월 11일 날 또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호재들이 나오면은 2.5에서 2.6은 금방 돌파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선택 이거 한경에서 나온 겁니다. 폴 애킨슨 SEC 위원장 유력 당연한 거예요. 내정자고요. 가상자산 시장에 빅체인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명한 애킨슨이 청문회 이제 끝났고요. 진행하면서 내달 초, 그러니까 5월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 가상자산 규제 완화 본격화 전망되고 알트코인 ETF 심사 속도 내면서 당연히 XRP에 대한 ETF가 조만간 나오고 그게 가격을 좀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정책이 이제는 코인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달 초 유력하니까 내달 초에는 뭔가가 크게 가격을 견인할 것이다 보고 있지만 항상 그래왔어요. 뭔지 모르지만 트럼프에서 서명할 때도 그렇고 행정명령 발표할 때도 약 2, 3일 전인가 미리 올라가고 그날은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도 기억하시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시는 그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 이제 백트 저지가 졌어요. 위스콘신 레이스에서 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이제 변화가 좀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리퍼블리컨이 다행히 US 하우스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투표에서는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겼어요. 다음에 2명 다 선택이 됐는데 반대로 사법부라고 해야 되죠. 사법부는 공화당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캠페인 자체가 일론 머스크 1% 대 다시 99% 이런 식으로 피플 대 일론 머스크 이렇게 싸웠거든요.
있었거든요. 이게 프레임을 잡았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그 공격 포인트 중 하나가 트럼프 일가만 돈을 배불리 먹은다. 코인을 통해서 자기네들만 이제 장사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이제 커뮤니티에 비춰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실수하게 되면은 굉장한 비난과 함께 사람들이 금방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전략을 짜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겼고요. 한 가지 두려운 거는 플로리다도 이겼지만 점점 좁혀가요. 그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는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를 했어요.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브래드 쉐멜이 진보 성향의 수잔 크로포트라는 판사에게 패배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사실상 국민투표 성격, 요게 무서운 거예요. 약간 국민투표가 돼버렸어요. 피플 대 일론 머스크 이렇게 노니까 당연히 피플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약간 마티도어라고 하나요?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쉬멜 후보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500만 달러를 지원했고요.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벌였고, 크로포드가 55%대 45%로 승리하면서 전체 선거 비용은 약 1억 달러로 미국 역대 가장 비싼 사법 선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물론 상대방 진영도 뭐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진보도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위스콘신 대법원이 진보 4대 보수 3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낙태권이라든지 선거 재조정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페더럴보다는 스프림 코트는 아니고요. 스프림 코트지만 지방 정부긴 합니다. 즉 주정부기는 합니다. 위스콘신에 국한돼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위스콘신은 예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막 돈도 기부하고 막 가서 막 연설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거는 약간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힘이 좀 빠졌다라고 이렇게 정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오늘 또 나왔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런던에서 나왔고요. 1시간 전에 나왔는데, 서클 여러분들 이미 아시고 있고, 요게 조금 전반적인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제 하락장을 멈추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클의 이제 IPO 이제 파일링 그 신청한 겁니다. 기업 공개 신청하면서 매출 급증 속에서 IPO 신청을 한 것이 큰 호재로서 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이런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았다라는 평가를 좀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서클은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C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테더하고는 좀 달라요. 테더가 아마 1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테더 급속하게 지금 따라 붙고 있고요. 그리고 발행사로서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암호화폐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형 IPO 시도고요. 서클은 2022년 스펙 합병 실패 이후 두 번째 상장 도전 중이며 당시 기업 가치는 70에서 90억 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정치 규제 환경 변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재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조만간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 하락이 예상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수익이 감소할 거라고도 보고 있지만,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패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자체도 본인 회사를 통해서, 가족 회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하고, 리플 또한 작년 12월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런 기업 공개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미국 패권주의로 이제 이어져가는 그런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고요. 텔레그램방 선택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빠르게 방송하고 실제로 나가는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텔레그램방에서 먼저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방송으로 가끔 보내드리는데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서부터 차트 분석 나오고요.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있으실 이제 전략적인 투자, 그래서 내가 내 돈 어떻게 투자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거 좋아하는 문구가 또 여기 있습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지 말고 흐름을 이용해야 흐름이 무한한 폭락도 무한한 상승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왜 떨어졌는지 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시적 경제면에서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저거 보고 있고요. 저희들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 받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본인들 성공적인 시청자님들의 이제 성공적인 투자 1, 2%에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최근에도 올렸는데 4월 2일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요놈의 이입, 트럼프의 이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발표한 거 4월 2일.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플과 굉장히 관련이 많죠. 리플과 관련이 있는 팩이라고 하면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크립토 팩은 약간 보수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이제 팩에서 이제 크립토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제 선거 어떻게 보면 연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재단 아니면은 그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퍼블리컨이 다행히 이겼습니다. US 하우스에서 이겨서 암호화폐 팩 지원받은 공화당 후보 2명이 플로리다 연방 하원 의원의 보궐선거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일자로 나왔고요. 공화당 후보 지미 파트로니스하고 랜디 파인이 각각 플로리다 제1과 제6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서 연방 하원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후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 팩, 여기 있죠. 페어쉐이크에서부터 총 150만 달러를 지원을 받았고요. 그 돈으로 선거 결과 플로리다 제1선거구에서는 맥 게이츠의 후임으로 지미 파트로니가 57% 득표로 민주당 후보 게이 발리몬트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플로리다 제6선거구에서는 랜디 파인이 56.7 득표로 민주당 교사 이제 조시 웨일이라는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 두 지역이 공화당이 30년 이상 지배한 지역이나 최근 들어 격차가 줄고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공화당이 항상 이겼던 데에서 공화당이 뭐 누구를 뽑아도 깃발만 꽂으면은 본인이 당선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0년 이상 공화당이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즉 수성했다고 보고 그냥 방어 잘했다는 요 정도인데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특히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돈까지 쓰면서 그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도 졌다. 그건 뭡니까? 지금 분위기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내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뭔가 좀 심상치 않네. 미국 사람들이 좀 화가 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막 밀고는 있는데 크립토 관련돼 가지고 XRP에서도 계속 1%의 사람들만 계속 돈을 자꾸 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지지가 곧바로 이제 저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트럼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우리를 위한 XRP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이미 조성되고 있고요.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이미 투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반 남았나요? 2년 뒤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선거는 뭐 4년 이렇게 끊어서도 하지만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상원, 하원 각각의 이제 중간 선거가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라도 자기 한 번 더 할 거라고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민심은 돌아설 수밖에 없고 지금 1%인 0.1%죠. 어떻게 보면 0.01%의 일론 머스크 대 피플이라는 구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이들이 빠르게 이제 정책 변화라든지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폴 애킨슨의 이제 임명 또한 저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디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하면서 원 크립토 이노베이션 크립토에 대해서 이노베이션 사실 플로리다 주지사 자체가 크립토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한번 소개를 좀 드렸는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이 좀 됐어요. 좀 젊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도 리저브를 이미 시작을 했고 크립토에 굉장히 이제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ast thing we need is China taking over. 하여간 중국은 열이저리나 막 치이고 있네요.
뭐 요거는 그렇고요.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페어 쉐이크 팩에는 코인베이스, 리플, 따다단 굉장히 중요하죠. 리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리플이겠고 법안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도네이션 한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엔들리슨 호로워치 요것도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방송에서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고요. 2024년 대선 및 의회 선거에서 약 1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친암호화폐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팩 자체는 물론 그 공화당을 지지를 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친암호화폐 후보들이 스탠 위드 크립토라는 곳에 정확하게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랜디파이는 지난 1월 플로리다인이 암호화폐 혁신을 원한다. 여기 있죠. 플로리다는 원 크립토 이노베이션 하면서 지적한 바 있고요. 즉 이건 뭡니까? 나 크립토에 굉장히 프렌드한 사람이야 라는 걸로 어필을 많이 했고요. 또한 미국 의회 향후 전망도 볼 수가 있어요. 뭘 볼 수가 있느냐? 이번 선거 결과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220석 확보했고요. 민주당은 213석 여전히 다수상을 유지할 수 있다.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당입니다.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2석의 공석인데 텍사스와 애리조나 민주당 의원 사망으로 인한 결원인데 텍사스, 애리조나 좀 지켜볼 필요 있죠. 물론 디스트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센 주기는 합니다. 물론 애리조나는 약간 경합주로도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요. 그래서 플로리다가 can expect to see a crypto-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플로리다는 이미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그러고 크립토가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주지사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친화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찾으려고 하면은 플로리다를 볼 필요성이 있고요. 조만간 어쨌든 하우스에서 보팅이 있겠죠. US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보팅도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 조금 관련돼서 4월 2일자로 요거는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7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재잔금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죠. 리플이 7억 개의 XRP 토큰을 에스크로에 계정에 잔금 처리를 다시 했는데 이는 리플이 매달 10억 개의 XRP를 시장에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에스크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량을 예측 가능성의 유지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에스크로 운영 방식이 최근 조치는 매월 일정량 시장에 방출한 후 사용되지 않는 XRP는 다시 에스크로로 반환되고 지난달에도 10억 개 XRP가 방출되지 않았고 대신 기존 보유 중 7억 개가 에스크로에 다시 잔금되었다. 시장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긴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폭락하진 않고요. XRP 가격이 이번 에스크로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최근 24시간 동안 약 0.2% 하락한 상태에 미미하죠. XRP는 에스크로에 관련 이슈에 대해 비교적 이제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졌다. 즉 너무 무겁고 또 뭐 XRP 요거 했다고 해서 뭐 가격이 폭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요거 정리한 거는 조금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당연히 뭐 40% 이상이 저기 리플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텔레그램방은 패스 맨 위에 댓글 맨 위에 그 구글 폼이 있습니다. 거기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참여 넷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실제로 이게 올려놓은 내용들이에요. 비트코인 포함해서 XRP 포함해서 차트 분석,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발표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코인 시장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25일 날 전 계속 말씀드리죠. 한경에서도 코인 시장 지금 들어가도 되냐 관련돼서 컨퍼런스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들어가도 된다라는 뭐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한한 상승도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분석하고 내 시드, 내 머니, 내 자산을 더 나은 전략으로 세워서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교육 참가자 이렇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좀 전망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제 리스크 완화, 에스크로 운영, 투명성 강화는 기관 투자 유입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고요. 리플이 미국 SEC와 법적 분쟁에서 기관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 철회를 이끌어내며
장기적으로 규제 리스크를 낮추는 전환점을 맞이했고요. 이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의미하며 향후 유동성 확대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즉 가격이 오르는데도 좀 긍정적으로 본다. 한편 에스크로 관리 방식의 강화나 예정된 토큰 미방출 및 재잔금 7억 개 잔금했다고 나왔죠. 조치를 통해서 공급량 예측 가능성과 통제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와 커뮤니티 신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전략 조정과 금리 변화에 따른 준비금 수익 감소가 토큰 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리플이 향후 XRP 판매량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CEO가 전에 얘기한 게 있고요. 기사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매도 압력을 줄이고 가격 방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러나 리플이 주요 수익원인 머니 파켓 펀드 이자 수익 또 미국 금리 하락 전망에 따라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내부 수익 고조의 재조정 그에 따른 운영 전략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또 했죠. 향후 수익성 유지 여부에서 외부 자금 유입이 균형이 XRP 토큰 중장기 가치의 유지에 핵심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좀 빼먹었지만 정책적으로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후원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크립토 그 어소시에이션 스튜어트 우리 최고 법률 임원이 수장으로 있는 데에서도 여전히 로비 단체입니다. 중간 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교육시키고 있고 중간 선거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조만간 폴 애키슨이 임명되면서 ETF 좋은 소식도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이제 호재성이 있기 때문에 요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기억하시고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은 내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